안녕하세요, 모아중입니다. 요새 이래도 되나 싶은데 또 차를 한 대 더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는 차들이 연식이 좋아가지고 억단위 하는 그런 차들은 아니고 연식이 좀 오래되고 비교적 차값이 저렴한 차량들이라서 그 부분에서 위안을 좀 삼아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갖고 온 차량들 중에 가장 부담이 없는 차량입니다. 바로바로 이 조폐가 가능한, 그리고 현대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트라고 460 빨간탑입니다. 오늘은 이 차 소개가 아니고 이 차 광고를 좀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 했을 때쯤에 이 차가 이미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촬영해 놓은 게 아까우니까 뭐 그래도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광고를 할 건데 나름대로 뭐 좋은 건 좋다, 안 좋은 건 안 좋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광고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어떤 의견인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트라고가 조기 폐차가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습니다. 제가 22년 8월에 업로드를 했던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유로4, 유로5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차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돈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금은 이꼴 차량의 과세 표준입니다. 이 빨간 트라고 460의 과세 표준은 1,420만 원입니다. 이 조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이 있죠. 이 두 가지에 폐차값 한 600으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이렇게 3개만 해도 2,12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바값, 사실 잘 팔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남바값이 남아 있습니다. 요새는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5월 기준으로 150만원 전후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남바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께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올해 25년 1월에 풀렸던 신규 덤프 TO 약 1,400대 중에 5월 9일자로 벌써 290대 밖에 남지를 않았답니다. 놀랍죠?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고들 하고 중고차 가격이 떡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차 출고는 꾸준히 돼서 1,000대 이상이 출고가 됐습니다. 제가 꿀팁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버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남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트라고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 조폐 금액들 다 합치면 2,2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왜 빨간 트라고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지 말이죠. 내가 갖고 있다가 조기 폐차를 직접 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300만 원 가량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이란 게 있다 보니까 이 조폐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600, 2,700 뭐 그 이상도 이렇게 내놓는 거죠. 제가 작년 12월에 똑같은 09년식 트라고를 2,400에 팔았었습니다. 요 정도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시는 분도 타다가 큰 고장 나면 그냥 세워두면 되고 정말 일 한 발이 안 하고 세워두신다고만 해도 2,400 정도면 취등록세, 차값 해봐야 한 150, 200 정도 손해지만 여기서 조기 폐차를 함으로써 추가 지원금을 또 받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결과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2,400에 팔려고 합니다. 그럼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네가 조폐하지 왜 남한테 팔라 하노?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걸 기다려가지고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차라리 마진을 적게 남기고 빨리 회전을 시키는 게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이 빨리 팔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차를 팔려고 하니까 이 차의 장점에 대해서 또 어필을 좀 해야겠죠. 장점 1번, 정기검사를 25년 3월에 받아뒀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조폐는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서만 접수가 되고 선정이 됩니다. 올해 6월 정도 안에만 구매를 하시면 내년 초, 보통 2월이죠. 그때 접수받는 조폐에 대해서 선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 3월까지 검사가 받아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계속 타던 차면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말 그대로 조폐용으로 산 차인데 이거를 검사를 받으러 가서 합격받기는 꽤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장점 두 번째, 자, 에어가 다 빠졌네요. 이 시트 보시면 아실 분도 계실 텐데 볼보 시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수석 시트를 개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폐차 전에 대품을 받고 판매를 해도 하다못해 한 50만 원은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의 장점 3번, 이 전차주분이 엔진 보링하고 에어펌프 바꾸시고
에어라인 호스를 다 바꾸셨답니다. 중고차다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고요. 근데 말이죠, 에어 호스를 다 바꿨다 하시는데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괜찮은데 시동을 끄면 그 어느 차보다 에어가 빨리 빠집니다. 또 단점도 있는데, 우리가 기어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 왼쪽 위아래 1, 2단은 뭐 걸리는 게 없는데 3, 4단은 걸림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실외로 나가서 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입니다. 라이트 기준으로 하단, 그러니까 범퍼죠. 이 범퍼 쪽이 많이 좀 쭈글쭈글합니다. 뭐 그 외에는 전면은 뭐 크게 흠잡을 건 없는 것 같죠. 측면입니다. 트라고는 스틱이랑 오토로 구분돼서 출고가 됐었는데, 오토는 요 측면 여기였나? 뭐 아마 맞을 겁니다. 여기 오토매틱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오토매틱이라는 글자가 없는 걸 보면 스틱이겠죠. 이 탑이 색깔도 좀 바래고 깔끔한 맛은 없는데, 그래도 탑에 손 안 댄 무사고 탑입니다. 09년식인데 15년 이상의 세월을 나름대로 잘 견뎌온 것 같죠.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이 09년식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돌자국 없이 훌륭하죠. 이 정도면 보강도 꽤 잘 돼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가 맞을 겁니다. 앞에 요만큼 빼고 뒤쪽으로 이 적재함 칸을 3개로 나누자면 한 칸, 두 칸, 세 칸 중에 두 번째 칸까지 쭉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투톤인데 적재함 도색을 한번 하셨던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전에 있던 스티커 위에 그대로 도색을 하셨나 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라고 스티커가 적혀져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이 차를 구매하실 때 폐기물 회사 차를 사셨다 했나 아니면 폐기물 일을 하는 개인 차주차를 샀다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폐기물 운행하는 차를 사셨다고 하고, 요 차주분도 폐기물하고 아스콘하고 골재하고 뭐 험한 일은 별로 안 왔다고 하십니다. 측면에 안전대나 에어탱크, 뭐 작동유 탱크 이런 걸 봤을 때 주기적으로 뭐 그런 대로 세차를 좀 해주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뒤쪽을 보시면 일반 적재함보다 조금 더 길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용접 자국 보이시죠? 요만큼이 추가로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아스콘 다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적재함 뒤쪽보다 아스콘 작업하기 용이하게 뒤쪽이 조금 더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출고 당시보다는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차는 그거에 맞게 구조 변경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요, 다른 거는 뭐 고만고만한데 뒷문짝이 조금 깔끔하죠. 이 적색 사위도색을 매겨 놓으신 것 같은데, 전차주분께서 뒷문짝을 새로 짜셨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검사 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최대 적재 중량 스티커까지 아직 붙어 있습니다. 반대편 역시 뭐 별 다를 건 없습니다. 타이어 안 좋고 부식 연식 치고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적재함 뭐 깔끔하고요. 기름 탱크 비교적 깔끔한 편입니다. 한번 둘러봤으니까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 레바 개수하고 요 잘라놓은 마감, 그리고 이 시트가 애초에 조수석용이다 보니까 등받이 제끼는 레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반대쪽에 있죠. 이렇게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볼보 시트가 현대 시트보다는 훨씬 편하다 보니까 볼보 시트로 교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수석 시트는 탈거를 하시고 평판을 깔아 두셨고, 얘는 후방 카메라인데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충격받으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지멋대로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상의 주행거리는 23만 7,000km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트라고는 999, 999에서 더 진전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다시 1부터 시작을 했다. 두 번째, 그냥 계기판을 어느 지점에서 교체를 했다. 사실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이 차의 실주행거리는 23만 km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근데 제가 본 트라고들은 999, 999에서 더 안 넘어가던데, 혹시 1, 그러니까 100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사견이긴 한데, 건설기계도 자동차처럼 검사 시에 주행거리를
등록증에 기재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들어오는 엔진 체크불 이거는 전 차주분도 왜 들어오는지 모르고 이거 안 들어오는 중고차 없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서 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차도 요 버튼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진단이 가능합니다만은 버튼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눌러도 화면이 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 볼까요? 시동을 걸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엔진 소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뭐 그렇게 나쁜 엔진 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엑시언트를 타보신 분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엑시언트보다는 이 빨간 트라고들이 엔진 소리가 좀 더 까랑까랑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이 09년식 트라고는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이 트라고가 불경기다 보니까 달리지가 않아서 약 7개월 동안 제 반려 덤프트럭이 될지 아니면 조기 폐차로 다른 분께 돈을 벌어다 드릴지 여러분께 또 요 차에 대한 소식 그리고 또 다른 차량들에 대한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